이 부분에서 계속 남편이 소리 질러가지고. 왜요? 너무 설레서요? 너무 잘생겼다면서. 아, 근데 남자가 봐도 잘생기긴 했습니다, 진짜. 정말 잘 되긴 했어요. 저런 그 각도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퍽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자꾸 깨주는 거 아니고 너무 티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석대로 하면은 이분이 더 옆으로 치우고 그쵸. 이제 안 카메라에 보여야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화자가 보통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상한테 눈길을 돌리기가 쉽거든요. 그럼 뒤에 있으면 통역사한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뒤를 그치. 돌아요. 기자죠. 그래서 시선이 글로 가기 때문에 배치를 이쪽 각도, 양 사이드를 좀 빼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고윤정 배우가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지 않았다면 배우가 한 말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소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들어가는 거기 그쵸, 때문에 반드시 가서 해달라고, 자리 배치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통역사들은. 아, 진짜 그쵸. 드라마적인 설정이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서로 눈 마주치는 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아, 그죠. 통역사로서는 자꾸 걸리나 한 여성 시청자로서는 같이 우와 하면서 그쵸, 보게 되는 맞아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영화. 오, 네. 언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순차 통역? 동시 통역도 들어있네요. 써있어요. 네네. 전문 번역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기에 동시 통역, 순차 통역, 전문 번역 이렇게 적혀 있고, 이제 한국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의 국어가 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나요? 통역이 가능한 만큼? 통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전문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다는 건데 동시 통역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명함에 국제대리 통역사라고 적지 그냥 통역사라고 적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통역하시는 방식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문 통번역 대학원을 과연 나오셨을까? 조금 궁금해서. 저게 이제 유럽에서는 그죠. 약간 유럽 어권에서는 3개, 4개 국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한국인이 저렇게 한다라는 건, 그리고 예전에 그 UN 통역사분들 포럼 같은 데 봤을 때도 뭐, 나 1년 동안 뭐 공부해서 뭐 새로운 스페인어를 추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도 보면 A, B라고 만약에 한다면 내 모국어나 내가 편한 언어에서 만약에 영어로 간다.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양방향 동시 통역을 하더라도 새로 추가한 스페인어는 듣는 거는 되고 이제 말하는 거는 이 내가 편한 양쪽 언어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C 언어라고. 그럼 걔가 C가 되는. 네,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A 언어라고 하면 본인의 모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 언어면 본인의 이제 주력 외국어고, 보통은 A, B로 끝나요. 통역대학원 출신이다. 이러면 정말 이례적으로 3중 언어, 이렇게 C 언어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A, B는 상호 교차로 양방향 이렇게 통역을 하지만 C 언어 같은 경우는 B 언어만큼의 퀄리티를 내가 줄 수 없다. 이러면 일방 통행으로 뭐 C에서 A로만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유럽에서도 있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언어를 다 적어놓은 느낌?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죠. 전문 번역사를 그렇게 쓰지는 않죠. 사실. 맞아요. 이제 정말 통번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통번역 대학원에서 훈련받은 언어로 그것으로 졸업한 언어로 언어인 경우에만 쓰니까 통번역대학원 출신인 분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분의 거기 적혀 있는 모든 언어에 대한 통역 실력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과를 나왔는데 난 한중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한중일을 할 수 있다고 어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짜다. 사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한중, 중한으로 엄청 훈련을 받은 통역사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한 C 언어 정도로 하면서 그것을 마치 ABPA, ACCA 이게 다 된다라고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게 그냥 언어가 되는 것과 통역을 하기 위해 언어를 활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말만 돼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니면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뭐 언어, 어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분야 공부도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저 5개, 한국어까지 6개를 균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A, B만 있어도 공부 아직도 계속 하잖아요. 영어 공부 계속 하고 한국어도 모국어인데 계속 공부하고. 그 언어는 계속 변하잖아요. 맞아요. 신조어들 계속 파악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왜 그 어디 일본 갔을 때 그 가이드 그거를 여러 언어 거를 다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거는 되게 그때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되게 나중에 그 언어를 다 할 줄 아는 통역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언어를 파면 팔수록 점점 더 다른 언어를 할 줄 안다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죠. 맞아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심오해요. 못하겠구나. 그런 데만 가니까 힘들고 고생하지 않을 거야. 이거 클라이언트 3대 거짓말. 고집이 너무 잘 됐어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진짜 많이 듣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이 상황이 야외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통역사 입장에서는 일단 잡음 문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통역 부스 세팅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방음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계속 옆에서 제작진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순찰을 하는데 그 순찰을 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화자는 얘기를 계속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통역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막 부스에서 통역을 하더라도 2인 통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자 통역사 한 명 뽑아서 그죠 이제 히로 목소리 통역을 전담하고 여자 통역사 한 명 뽑아서 차모희 대사를 통역하고 이런 식으로 전담 마크를 했어야지 저걸 뭐 엄청나게 몇 시간 촬영할 건데 1인 동시 같은 세팅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심지어 보니까 출연진의 대화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작진 회의. 제작진들이 정말 신기해요. 회의할 때도 가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시간이 길다. 그러면 팀을 나눠서 교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 통역을 할 때는 2명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2명의 1인, 2인 1조를 시간이 길 경우에는 교대로 팀을 나눠서 그죠. 출장을 4명, 통역사 4명이 출장을 갔어야지 현실적으로 휴식 시간이 보장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약간 그 통역사를 좀 오게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좋은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다? 그걸로 약간 여유를 춤추려는 느낌이에요. 근데 옛날에 진짜 그런 분이 계셨던 게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일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졸업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르바이트긴 하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걸 사준다? 맛있는 거 호텔에서 맛있는 것도 드리고 그래서 알바비를 싸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네,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께도 배우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정당한 요율을 청구해야 된다. 그것은 네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네 그러면 저는 맛있는 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먹겠습니다. 다른 분 알아보시죠. 사실 맛있는 거로 꼬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보통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밥통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입에 넣을 새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클라이언트는 이제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3개월짜리, 4개월짜리 프로젝트 기간 중에 개인적인 통역 일이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라는 거잖아요. 비행기 값을. 그걸 어떻게 해줄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원래 한 번에 2탕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배우잖아요. 오전만 통역하기로 한 게 오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를 풀로 비워둬야지 오전에 여기 A사에 통역하고 또 B사는 오후에 통역하고 이렇게 잡았다가 굉장히 망하는 수가 있다. 신뢰를 잃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2탕을 뛰는 걸 허용을 해준다고 해도 통역사의 윤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울 시내도 위험한데 저기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비행기가 연착되고 네. 그러니까 연장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연장 나면. 진이야. 그래서 통역 요율이 시간당 되어 있지 않고 일당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시간에 가더라도 일당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보통 연차가 좀 쌓이고 저 주호진 씨 정도의 뭐 급이 된다고 한다면 서너 달을 진짜 빌 수 있는 것일까? 당장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일정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갑자기? 뭐 쉽사리 그냥 프리하게 대타를 구해서
채워 넣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업계에서. 이게 이제 학사 때 뭐를 전공했고, 그리고 뭐 아니면 통역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무슨 기업에서 어떠한 경력을 쌓았고 이런 것들도 다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클라이언트는 철저히 여러 후보군 중에서 재고 따지고 해서 섭외 결정을 내린 거다 보니까 그걸 갑자기 저랑 배경이 비슷한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엄청나게 신뢰되는 그런 행동일 수가 있는 거죠. 허락하지 말고 중간에서 잘라주십시오. 일종의 편집이죠. 메일피로서 통역사님께 대화의 편집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전체 에피소드에서 제일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통역사가 이 지점에서는 PD와 뭔가 합을 맞췄다고 쳐요. 하지만 배우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반응을 할 텐데 그때마다 계속 통역사가 어떻게 PD의 마음을 안다고 확신을 할 수 있겠으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결과를 향한 통역 일찍을 어떻게 자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통역사한테 좀 책임을 물을 건지 저는 되게 위험한 발언 같아요. 통역사는 중립을 지키면서 본인이 가치 판단 이런 개입을 하지 않고 들은 대로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게 직업 윤리 기본이고 그 본질이거든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언행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하고 사실 실제 통역 현장에서 뭘 빼고 편집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고 자의적 판단하고 할 겨를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가끔 요약 통역해주세요라는 의뢰 받을 때 있잖아요. 요약? 요약을 어디를 빼고 어디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클라이언트들은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하니까 그게 뭔가 속기록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적어놨고 기억도 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역 메커니즘이 그렇지 않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들은 거를 정말 최대한 정확하게 머릿속에 많이 기억해놓고 이제 여기 노트에 있는 건 그거를 내 기억을 트리거해내는 장치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커버리지를 높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PD와 기획사와 히로가 이미 알아서 다 끝내고 왔었어야 되는 문제가 조율이 되어 있어야지. 네. 그리고 통역사는 그대로 통역을 하고 편집을 그냥 그럼 PD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후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인일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기본은 1인 1실이고 1인 1실 왜 해야 될까요? 통역사는 출장을 가서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휴식도 충분히 취해야 되지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통역 끝나고 방에 와가지고 또 그 다음 거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작은 방을 주시더라도 1인 1실을 주시는 게 다 우리는 너무 알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우리가 보고 숙지를 해야 되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충분히 휴식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린 퍼포먼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1인 1실을 쓰는 것이다. 뭐 우스갯소리 통역사들은 이 좋은 뷰를 보고 써먹지를 못하네 이러고 나서 나중에 여행으로 이곳 반드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는 경우들은 많은 것 같아요. 통역사 최적의 방 컨디션은 사실 책상, 환한 조명, 조명.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아니 저걸 그렇게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마음껏 편집하라 했으니 뭐 가능하다고 이분은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PD가 보고 이쯤에서는 그냥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PD가 말을 해서 그걸 통역사가 통역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약간 애매하게 살짝 뭔가 보조적 수단으로 개입을 하셨던 그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저는 보조적 수단은 아닌데 네. 이걸 개입이라 해야 할지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공개되지 않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한 분께서 꽤 옛날이에요. 여성의 스커트와 인사말은
짧은 게 낫다. 뭐 이런.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제가 그걸 통역을 그냥 삭제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한테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통역하는 상황이 사실 너무나 다양해서 그때그때마다 전략은 사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 목적이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근데 기본 정석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통역사만이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마이크 사용이라던가 오디오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퀄리티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통역사들이 현장 가서 많이 체크를 같이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건 개입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입이라기보다는 뭐 운영에 가깝다. 네. 그래서 동시 통역은 둘이 있으니까 한 명이 나가서 지금 연사 이거 안 끼셨다.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스텝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드라마 때문에 그러니까 오디오가 겹치면 안 되니까 위스퍼링이 안 되는 거는 이해하는데 너무 늦게 나오고 노트 테이킹을 뒤늦게 하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죠. 이미 노트 테이킹 말 끝나는 순간 끝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말 끝나는 순간 통역이 시작되어야 되고 그런 표정 지을 시간 없고요. 일단 빨리 통역하시고요. 짧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의사 드라마 보면서 의사들이 열을 내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길이는 알잖아요. 내용보다. 들은 길이랑 통역 길이가 너무 달라.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마지막에 거기 나오는 게 우리 한번 싫었어요. 네. 그거 풀어주세요. 이게 통역하는 사람 입장 말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맨틱하죠. 그게 심지어 나무 위키에 심쿵 대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말이 돼? 아, 큰일 나죠, 큰일 나. 만약에 의사예요. 의사인데 환자가 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수술을 대충 해. 아니 변호사인데 내 의뢰인이 조금 무례하네. 변호를 안 해요. 그게 직업인을 그릴 때 그런 묘사가 합당할까? 수술하기 싫었어요. 네. 그냥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변호하기 싫었어요. 네. 우리 너무 T인가요? 티 아닌 분 있나요? 그 이후에 통역에 대해서도 청중들이 이제 신뢰를 못 할 것 신뢰가 같아요. 확 연사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줄이더라도 한 80%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사실 분석을 빼면 그렇게 네. 나오니까 상관없지만 저거는 지금 몇 프로 나왔나? 5% 나왔나? 네. 내용도 달라지면서. 악단에서 1화인가? 아까 그 악단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저는 문 통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정상 간에 아마 얘기를 했지만 정상 간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쪽 정상이 막 굉장히 비하하는 말을 하고 욕을 했다. 그걸 통역을 안 한다면 네. 그걸 듣는 다른 쪽 정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웃는 얼굴로 뭔가 좋은 얘기를 계속 하신다면 그건 정말 큰 찬사 아니겠어요? 근데 통역하다 울컥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면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내가 내 신념에 반하는 클라이언트를 통역할 때도 있고 근데 내 안에서는 그걸 처리를 하고 밖에 드러나지 않게 그렇죠. 그런 통역하고 나면 되게 집에 와서 힘든 것 같긴 해요. 통역사도 사람이고 감정은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여기는 이제 대사관 직원이 없어서 이탈리아 대사관가 갑자기 할 때 개막 통역을 갑자기 하게 되는. 이제 DM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통역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이 정말 많았다. 주호진 씨가 그렇게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무료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 특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대사가 음악회에서 공식 발언을 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세팅에 제가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사님의 발언은 그 책임을 굉장히 좀 막중하게 생각하고 통행을 해야 하는 자리고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하는 공식 발언을 이런 식으로 의뢰하거나 수락하거나 그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발언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뒤에 사전 미팅 안 하던데요. 그냥 즉흥으로 한다.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본인은 선의로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즉흥으로 통역을 요청을 해도 통역사들은 누구나 통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즉흥으로 통역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한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가 있다. 무료 봉사라는 건 사실 이게 나아가서는 공동체에는 강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구는 무료 봉사를 해줬는데 너는 안 해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프로니까 정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다 준비를 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자칫하면 약간 자료 없어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라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무사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통역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책임이 너무 막중해지니까 그래서 조심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역으로 알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식사 자리까지 와줄 수 있냐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갑자기 통역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정해진 시간으로 계약이라든가 구도로 이미 약속을 하고 간 거고 통역사일수록 약간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약속되지 않은 거는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시간은 가능한데 그러면 얼마가 추가됩니다. 그쵸. 예산 괜찮으세요? 그렇게 아예 초반에 던져주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면은 해야죠. 돈을 주는 거고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거고